이번 시간에는 육식갑자 중에서 제가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영상을 여러분들께 찍어서 올리고 있는데요. 육식갑자 중에서 그 갑일간의 마지막인 갑술 일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뭐 갑자라든지 갑인, 갑신, 갑오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미 올려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도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이 육식갑자에 대해서 일주에 대해서 특히 여러분들께 영상을 계속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60개가 되다 보니까 제가 매일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서 아마 앞으로도 꾸준하게 올리기는 올리겠지만 언제 다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혹시 다른 일주 갖고 계신 분들은 나중에 올리는 영상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주를 보면 연월 일시가 있는데 일주, 일간, 그리고 월지, 몇 월 달에 태어났는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주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음양오행의 구성 일간을 중심으로 어떻게 생극제어가 됐는지 그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며칠 날 태어난 무슨 일간이냐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일간과 일주로만 모든 사주 구성이 된 건 아닙니다. 연월 일시 중에서 일주만 갖고 한다고 하면 나머지 6글자가 어떻게 서로 주고받고 생극제화가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기가 태어난 날의 그 중심점이 일주이기 때문에 그런 점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주는 연월 일시를 가지고 본다고 했죠. 물론 뭐 이건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는 거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태어난 날을 일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태어난 날의 그 지지를 일지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연월 일시 중에서 내가 며칠 날 태어났나 일중의 일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진이라는 것은 그날의 기운을 말을 하는 건데 일단 사주에서는 이걸 일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월치, 이 태어난 날이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몇 월 그리고 며칠 날 태어났냐 이게 사주에 가장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갑술 일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월주라고 하면 여기는 일주가 되겠죠. 자, 갑술입니다. 갑술 따진다고 하면 태어난 날에 자기의 그 일간이 갑목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고요. 지지에는 술토 편제를 깔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장간을 우리가 먼저 보면 지장간은 신, 정, 무 이렇게 되겠죠. 자, 지장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간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성으로 봤을 때 정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상간이 있습니다. 상간이 있고 마지막으로 무는 편제가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갑술 일에 태어난 사람은 정간과 상간과 편제를 모두 다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이 무토죠. 이게 본기가 되니까 본기라는 것은 그 지장간 속에 가장 강한 기운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일단 정간도 있고 금, 신금과 또 정화, 상간도 있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자, 이게 관이고 이게 상관이고 이게 재면 우리가 상관생재 그리고 다시 재생관 해서 이런 식으로 따진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지장간에 상관생재뿐만 아니라 재생관 해서 기본적으로 자기가 이 식복과 재물과 직업운은 다 갖고 태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상관, 견간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이 지장간 속에서 겉으로는 드러나지는 않지만 지장간 속에서 상관, 경간의 형태를 띠다 보니까 우리가 사주에서 식신생재, 식신재살, 상관, 경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관, 경관이라는 것은 내 직업이 깨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직업의 변동, 이동수가 많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재성의 기운이 있고 실제로 이 술이라는 것은 가을에 이제 마지막 겨울로 넘어가기 전에는 아주 고즈넉한 낙엽도 다 떨어진 이미 과일이곤
아니면 곡식이건 다 추수를 거둬들인 그 이후의 땅이기 때문에 갑목이 뿌리를 내리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근본적으로 토의 기운이긴 하지만 진토, 우리가 진토라고 하는 것은 습토기 때문에 갑목이 뿌리를 받기 위해 굉장히 좋지만, 이 술토라는 것은 진술 서로 상충살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뿌리 내리기는 좀 아쉬운 점이 있다. 물론 월지나 시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월지가 중요하니까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성격적으로 보면 자기 태어난 날의 기운에 편재를 깔고 있기 때문에 재물을 갈구하는 성향이 큽니다. 그래서 항상 이 돈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다. 어떻게든지 뭘 만들어내고 돈을 뭐 벌려고 한다든지, 더군다나 상관까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뭔가 돈을 만들어내는 재주는 좀 갖고는 있다. 하지만 직업적으로 관을 극하는 기운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직업의 안정성은 떨어질 수 있고 이동과 변동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정관, 상관, 편재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재물의 운기는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12운성적으로 봤을 때 12운성으로 보면 양지입니다. 양.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술 다음에는 해가 오게 되겠죠. 해, 자축, 임묘진 이렇게 가는데, 해라는 것은 갑목의 장생지인데 술은 해 바로 전이기 때문에 양입니다. 양이라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수태를 잉태를 하고 자라는 기간, 그러니까 바로 출생을 하기 전에 양육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사주의 기운을 봤을 때 12운성상으로 특히 봤을 때 이제 뭐 제왕담에 그러면 세병, 사묘, 절태양 이렇게 가죠. 그렇다 그러면 이제 병들고 죽고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묘고로 들어가고 다시 절처 봉생에서 절지로 들어간 다음에 다시 수태가 되고 양생이 되고 장생 태어나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돈의 기운으로 봤을 때 양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세상에 나오려고 준비하는 시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약한 기운은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게 사지라든지 아니면 병지, 절지, 묘고 이런 쪽으로 들어갔다고 하면 재물의 기운이 약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일단은 양지이기 때문에 뭔가 새롭게 잉태를 한 이후에 자라나는 기간이기 때문에 12운성상 봤을 때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게 기운이 완전히 꺾이는 가을에 이미 추수도 끝난 기운이기 때문에 돈복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꼭 그런 것까지는 아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자기가 먹고 살 건 갖고 태어났습니다. 다만 이 월지와 시지의 관계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그 부분은 여러분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장간은 중요한 게, 물론 지장간이라는 게 연, 월, 일, 시까지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일단은 연주에 있는 지장간은 나하고 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좀 약하다고 보고, 나를 중심으로 월지 그리고 시지에 어떤 게 있는지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운성의 양지지만 약간 기운적으로는 조금 꺾여가는 기운이긴 맞지만 새로 뭔가 이 해월 전에 태어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약하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공망을 보면 이 갑술 일주는 신유가 공망이 되겠죠. 그러면 신유가 공망이다. 그러면 공망 자체가 이 신금과 유금인데, 그렇게 따지면 갑목 입장에서는 관이 공망입니다. 관이 공망이다 보니까 이 관성이 공망이면, 관성은 남자든 여자든 직업적으로 봤을 때 직업의 안정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성이 공망이 되다 보면 직업의 이동과 변동이 많다. 그럴 수가 있고, 또 어떤 한 직장에서 꾸준하게 일을 하기보다는 뭐 막 자주 옮긴다든지 아니면 실직을 한다든지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또 남자 같은 경우는 관성은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운이 안 좋다라든지, 여성 같은 경우는 관성이 남편이나 남자운이기 때문에 남자운이 적다. 그러다 보면 남자운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또 이제 무관사주가 되기 때문에 공망이 돼버린, 물론 다른 그 지지나 월지 이런 쪽에 관성이 있으면
어느 정도 그게 커버가 될 수는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끌고 들어가는 기운이기 때문에 그렇게 남편 덕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망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12신살로 보면 인우술 삼합의 기운으로 봤을 때 이거는 12신살로 보면 화개살이 되겠죠. 그럼 화개살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사람이 뭐 이렇게 보면 뭐 사주나 역학 이런 쪽에도 관심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종교적으로 특히 종교 중에서도 뭐 불교 아니면 천주, 그 기독교 성향하고는 좀 잘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 쪽에 그러니까 불교 쪽에 깨달음을 얻는다든지 아니면 뭐 불교를 믿는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크고 아니면 활인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살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의사도 그런 쪽에 들어가겠죠. 종교가라든지 아니면 철학 역학자 이런 쪽 그리고 실제로 또 학문적인 이 화개살 기운이 강하면 학문적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공부라든지 아니면 학문적으로 깊이 있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화개살이랑은 종교성이 가미가 되면 스님이 될 수도 있는 사주고요. 또 술과 해는 역학에선 또 천문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주에 해까지 같이 있다고 하면 실제로 이런 사주 역학 쪽으로 가면 이미 이 상관을 지장간에 깔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상당히 할인업 쪽이나 아니면 컨설팅 아니면 사람 상대하는 쪽으로 가서 잘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술 하나만 있을 때는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만약에 해를 같이 돼지띠라든지 아니면 해시에 태어났다든지 해월에 태어났다 하면 훨씬 더 그런 쪽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신살 쪽으로는 화개살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공부 같은 거 연구 이런 걸 많이 하면 좋고요. 다만 이 술토라는 것은 이미 가을에서 이제 겨울로 접어들기 시작하는 그 바로 전 단계 무렵인데 실제로 술토 같은 경우는 뭐 조토라고도 하고 건토라고도 하는데 사실 이 술토를 깔고 있으면 사람이 좀 약간 그 고집이라든지 그런 게 은근히 셉니다. 특히 진술충미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사실 거의 늙어가는 계절, 마무리 계절, 그 계절에 환절기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미 어떤 계절적인 것을 다 이미 경험을 통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노예하다든지 아니면 지적 수준이 높다든지 공부를 많이 했다든지 해서 실제로 특히 이 일지에 화개살을 깔고 있으면 고집이 센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점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보면 일단은 이건 뭐 기본적으로 편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성격적으로 보면 아까 성향 잠깐 말씀드렸지만 돈을 추구한다. 돈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기본적으로 배우자 자리에 이 편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편제라는 것은 정제와 다르게 스케일적으로 조금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횡재운, 횡재수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정제라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월급을 받는다든지 장사를 해서 규칙적으로 들어온다든지 어떤 규칙성이 있지만 이 편제는 불규칙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쫓게 되면 약간 허황된 길로 갈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뭐 주식 투자, 도박, 노름 이런 쪽으로도 빠질 수 있는 경향이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만약에 다른 쪽에서도 또 이렇게 해서 재성이 강하다 그러면 재다신약이 된다고 하면 돈을 빌려주면 돈을 남들이 잘 안 갚는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면 이상하게 돈이 많이 도는데도 부도가 난다든지 실패를 한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다른 쪽에 어느 정도 비견겁제가 강하고 재성도 강하다고 하면 부자로도 살 수 있는 그런 명이고 기회가 한 번을 올 수 있는 그러한 사주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갑술일주는 갑진일주하고 비슷한 성향의 편제를 깔고 있지만 갑진일주 같은 경우는 지장간에 을개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성적인 기운도 계속해서 갖고 있고 또
그 을목 겁재도 있기 때문에 물론 신경을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기운 쪽으로는 좀 강하지만 갑술일주는 갑진일주에 비해서는 기운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간단하게 이제는 월치 태어난 달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인월에 태어난 사람과 뭐 묘월에 태어난 사람과 좀 조금씩 다 다르겠죠? 여기서 한 가지 빠졌네요. 이건 뭐냐면 여자 입장에서는 식상, 식신, 상관 이게 공망이죠. 인호술 따진다고 하면 식상이 공망이기 때문에 여성 같은 경우는 자식운과 이별 수도 있다든지 아니면 약하다. 그래서 식상이 공망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수태가 좀 잘 안 된다든지 뭐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애를 낳는다고 하더라도 엄마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는 게 그래서 어느 정도 아이들이 자라면 일단은 독립시키는 게 낫다. 그리고 결혼해도 가까이 사는 것보다는 좀 원거리에 떨어져 사는 게 좋다라는 점, 그 점도 참고 삼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성분인데 인수, 수구의 기운이 없다. 그렇다고 하면 임신이 좀 잘 안 된다든지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수기가 또 약하고 토기가 강하면 부인병 계통, 그러니까 부인병이라는 것은 뭐 자궁냉증이라든지 자궁계통이라든지 아니면 유방, 생식기, 신장 방광 그런 쪽도 건강상으로는 좀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자, 인월이면 간목이 걸록격을 갖고 태어났죠. 그렇지만 인과 술은 합치면 반합의 기운으로 따지면 화기입니다. 화의 기운이죠. 화의 기운이 좀 강해지긴 하지만 만약에 다른 쪽에 이 을목이나 간목의 기운이 적어서 신약할 때는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걸록의 기운, 왜냐면 술토 편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일지의 기운으로 약한데 걸록은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인술 따지면 물론 가운데 오화가 들어가야 완전한 반합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지장간 속에 식신을 깔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되면 인월이면 굉장히 부지런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자기가 사업을 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옆에 돈을 갖고 있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을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 더군다나 역마살의 기운의 걸록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고집은 굉장히 좀 세고 다른 사람하고 부딪힐 수 있는 그런 기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약간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과 융화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묘월이면 묘술 합이 돼서 또 화기로 완전하게 이때는 육합의 기운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제왕의 기운과 화기로 바뀌는데 물론 천간에 병화나 정화가 떴으면 불바다가 되는 형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는 일단은 수기가 있어야 됩니다. 수기가. 굉장히 지금 나무에 불이 나는 형상이기 때문에 일때는 수기가 없으면 건강적으로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잠을 좀 잘 못 잔다든지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아니면 성격이 굉장히 급하다든지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아까 인목도 그런 인월에 태어나면 그런 성향이 있지만 이것은 제왕지에다가 완전히 묘술 합이 돼서 또 자기의 기운이 완전히 불바다 형태로 바뀐 거기 때문에 수의 기운이 있어야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 돈이 합이 돼서 날아가는 형상이 되어버리는 건데 물론 대운과 세운이 어떻게 오느냐 좀 달라지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봤을 때 이랬을 땐 이럴 경우는 돈이 내가 들어오면 뭐 사라져버리고 불이 나는 형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돈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번엔 진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월에 태어났으면 진술충이 되겠죠. 그리고 진술사에는 천라지망살이죠. 천라지망 하늘과 땅의 그물에 둘러싸인 형상인데 더군다나 진술충이고 이건 또 붕충이라고 합니다. 붕충이라는 같은 토의 기운이기 때문에 같은 친구, 같은 가족의 충이라고 해서 붕충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어떤 형상이 일어났냐? 이미 땅속에 묻혀있던 것들이 지진이 일어나는 형상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도 재물이고 이것도 재물인데
내가 신약할 때 돈을 모아서 어느 정도 잘 꾸며 나가고 있는데, 꾸려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진술충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땅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나는 형상이 되어버리게 되겠죠. 그렇다고 하보면 돈이 갑자기 내가 특히 신약하다든지 사업한다든지 했을 때 겉으로 드러나지 않던 게 드러나는 순간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받는다든지 돈 때문에 관제 송사가 발생한다든지 사기를 당한다든지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불안한 상황입니다. 진술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월에 태어난 사람은 그래서 돈 관리를 상당히 신경을 잘 써야 됩니다. 이유는 왜냐면 진도 편제고 술도 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은 도박성이나 이런 데 빠지지 말아야 되고요.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좀 안정성 있게 굴려야지 크게 한탕 하기 위해서 나는 뭐 따블 이런 걸 바란다든지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쪽에 수하고 목의 기운이 있으면 재물의 기운은 항상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큰 부자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4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사술 원진살이 되겠죠? 그럼 사술 원진살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이거는 원진의 기운이 있다. 또 이거는 식신의 기운이죠. 식신이다 보니까 그러면 여자 같은 경우는 남편 자리하고 자식 낳고 나서 이걸 일종의 그러니까 그 자식을 얻자마자 득자 부별 부부끼리 사이가 꼭 이혼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사이가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부별이라는 것은 배우자하고 이별이 될 수 있다 이런 소리죠. 그래서 배우자하고 사이가 자식을 얻자마자 득자 부별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있고 기본적으로 이 안에도 신이 들어있고 여기는 경금이 들어있고 결국 남자를 숨겨있는 형상이 되기 때문에 여성분 같은 경우는 한 남자하고 인연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물론 다른 남자 만난다고 하더라도 계속 그러한 부분이 알게 모르게 부딪히고 서로 사이가 안 좋을 수 있고 또 겉으로는 얌전한 것 같지만 실제로 뭐 바람도 잘 피울 수 있고 남자를 많이 만날 수 있는 남자와 인연이 많은 그러한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오화 상관의 기운과 편제가 합의됐죠. 그렇다고 하면 결국 합의돼서 옷을 화의 기운으로 바뀌는데 돈이 불이 나서 사라진 형상으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상간 생재에서 열심히 돈을 버는데 상간의 기운으로 돈을 벌게 되는 거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 상대하는 직업, 장사, 서비스업 이런 쪽 아니면 컨설팅이라든지 강사, 교수 이런 쪽으로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화기가 굉장히 왕성하기 때문에 역시 수기가 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수기가 없이 불이 나는 형상이면 건강적으로 굉장히 안 좋고 이런 분들은 화기가 많고 물론 아까 사술 원진살 사술 원진 기문이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그 사주 상담 같은 거 역학을 배우면 좋습니다. 근데 오술도 역시 화기가 강하면 잠자리가 편하지 않고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불같은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 특히 수기가 없다고 하면 그런 기운이 더 강한데 그래서 성격적으로는 좀 자중하는 게 필요하고 건강도 잘 챙겨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너무 길게 세부적으로 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간단한 키포인트만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것은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술과 미는 주 술미 형살이 됩니다. 축술미 형살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삼형살 기운까지 있다고 하면 이분은 건강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 인사신 삼형살 같은 경우 바깥에서 들어와서 나를 그 억제이고 힘들게 만드는 또 교통사고라든지 수술 이런 거지만 이거는 또 속병이라든지 위장병 아니면 자식 문제 이런 게 안 좋을 수 있고요. 결국 또 나하고 우리 15무짜리 여성분 같은 경우는 사이가 안 좋고 계속해서 둘 사이 때문에 부부 사이도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다가 위장병 소화기 계통에도 건강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신경 써야 되고 또 축년이 들어온 삼형살 기운 때는 특히 관제 송사라든지
아니면 부부 사이 관계라든지 시부모와의 관계 이런 부분까지도 여러분이 또 신경을 써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자로서는 어쨌든 정제와 편제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남자 입장에서는 편제와 정제가 또 서로 부딪히는 기운이다. 이건 무엇입니까? 내가 바람을 피워서 우리 마누라한테 들킬 수 있어서 그로 인해서 망신도 당할 수 있고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월입니다. 신월이면 절지인데 일단 간목의 기운이 여기 보면 편제를 깔고 있고 또 여기서는 토생금, 금이 나를 다시 또 금극목 극하게 되겠죠. 그래 보면 굉장히 신약한 사주가 이렇게 완전한 신약한 사주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다고 보면 이 사람은 정신적인 스트레스, 왜냐면 이 목이라는 거 특히 간목 이런 거는 정신계통도 관장을 하기 때문에 정신, 신경 이런 쪽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사람이 다른 사람 눈치를 많이 본다든지 왜 편간이 나를 들이치고 더군다나 토생금 받아서 이렇게 들이치기 때문에 배우자 눈치도 보랴 또 직업적으로라든지 일적으로 또 성격적으로 굉장히 소심한 성격, 신경쇠약 이런 쪽으로도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자가 있어서 신자 반합이 된다든지 아니면 병신 화 극금해서 이런 제어해 줄 수 있는 식신 제살할 수 있는 기운이 오면 달라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래도 그런 거는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약간 신경쇠약 이런 쪽이 있고요. 또 직업적으로도 이동과 변동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금 같은 경우는 일단 새롭게 이제 여기 다음에는 태양이라고 그랬죠. 일단 유술, 해가 되면서 또 정관이 되는데 이럴 때 일단 천간과 다른 지지에 간목과 아니면 수 이런 게 있으면 좋습니다. 금생수에서 다시 수생목 해주니까. 하지만 기본적으로 유금 역시도 날카로운 새꼬챙이 같은 아니면 침이나 바늘 같은 게 나를 찌르는 형상이 되고 내가 신강할 때는 가위나 낫, 톱 이런 역할을 해서 나의 무성한 남의 기운을 전지를 해주기 때문에 그때는 직업적으로 괜찮습니다. 정관이기 때문에 아까 이제 신금 같은 경우는 칠살의 기운인데 물론 식신 제살하면 편간의 기운으로 바뀌겠지만 일단은 유금 같은 경우는 신금보다 덜하긴 하지만 만약에 신강할 때는 굉장히 도움이 돼서 용신이나 희신이 될 것이고 신약할 때는 굉장히 신경 과민, 예민, 스트레스 이런 쪽으로 해서 피곤한 스타일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러면 술과 술이 이렇게 있다 하면 결론적으로 편재 기운이 더 또 왕성해지니까 더군다나 일이 술술 풀리면 좋겠지만 일단은 재성의 기운은 굉장히 강하다. 근데 다른데 수와 목이 있어서 나의 기운도 신왕하고 재성도 강하다. 이럴 때는 부자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천문성이라고 했는데 이제 술이 두 개가 겹쳤기 때문에 촉이라든지 느낌, 감각적인 이런 부분은 셉니다. 그래서 고집 같은 경우는 더 세질 수 있고 하지만 여자가 또 둘이고 남자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편재의 기운이기 때문에 배우자 운은 그닥 좋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장생지로 갔습니다. 이제 해면 술과 해는 천문성이라고 했고 내가 이 술이 있어갖고 약간 약한 기운이 있을 때 수생목을 해주니까 기운적으로 장생지에 잘 제대로 가 있고 또 물론 토곡수에서 기운을 약간 약하긴 할 수는 있지만 다른 기운이 또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 눌러줄 수 있기 때문에 괜찮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게 수라는 것 중에서 특히 해는 임수가 들어있고 대해수를 말을 하기 때문에 이 술토에 아주 건조한 부분을 약간 촉촉하게 적셔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는 괜찮고 만약에 이 수레가 있는 데다가 천간에 기토가 있어서 갑기 합이 된다. 그럼 수레가 있으면 이 사람은 천문성이 굉장히 뛰어나고 또 합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역학을 하시고 풍수나 사주 아니면 육임이나 육효 이런 거 배우셔서 하시면 굉장히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운이 있다고 자기 하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은 촉이 좋기 때문에 하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자월
자월이면 동짓달인데 일단 갑목이 겨울에 아주 가장 추울 때 왕성한 자수의 기운으로 이렇게 생을 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천간에 병이 떠서 병자월이라고 하면 약간 달라지고요. 시간이 5시나 4시에 태어났다고 하면 물이 이제 녹아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괜찮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갑자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일단은 이 자수는 추운 겨울의 기운이지만 주변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얼었느냐 약간 녹았느냐 그런 게 되어지고요. 다만 그래도 근본적으로 수의 입장에서는 겉은 얼어 보이지만 땅속에서는 기본적으로 물을 어느 정도 수분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나쁘진 않고 또 정인이기 때문에 머리도 좋고 공부 있기 때문에 학자라든지 연구가 이런 쪽으로 가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월이다. 축월이면 축술 형살이 되는데 아까 술미 형살하고 약간 비슷한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술미는 이제 굉장히 더울 때이다 보니까 건조한, 술도 건조한데 미도 건조했었는데 이때는 축술 속에 이쪽은 개수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새롭게 입춘이 들어오기 전에 소환, 대한 그때 마지막 기운이기 때문에 일단은 갑목 입장에서는 완전하게 일단은 뿌리를 내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 땅 속에서는 입춘을 바라보면서 서서히 온기가 올라오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개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완전히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축술 형살의 기운과 또 미대운이나 미년 이렇게 왔을 땐 축술미 삼형살이 와서 아까 술미 형살 때 축이 왔을 때하고 비슷한 작용을 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축술 형살이 오면 남자 입장에서는 이건 또 정제고 이건 편제이기 때문에 미하고 같은 비슷한 작용을 하면서 건강적으로도 소화기 계통, 위장 이런 쪽 신경 써야 됩니다. 그리고 관, 송사 이런 부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갑술 일주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핵심적인 키포인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좀 더 정확하게 깊이 있게 공부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책을 사서 보시든지 아니면 유튜브를 계속 이렇게 보시면서 연구를 하시면 되고요. 다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그리고 사주를 딱 봤을 때 그날의 일간과 일지와 월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걸 한눈에 이것만 파악한다고 하더라도 사주를 보는데 거의 50% 이상은 파악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다른 영상을 갖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